여러분, 태조 채널 오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진짜 금방이에요. 자, 오늘 얘기는 테슬라 얘기인데요. 근데 배터리 혁신도 아니고 자율주행 마일스톤도 아니에요. 억 단위 얘기도 아니고요. 근데 저 이거 보자마자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왜냐면 테슬라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디테일 하나하나에 목숨 거는 회사잖아요. 도어 핸들 곡선 하나, 화면 UI 아이콘 하나, 심지어 스티어링 휠 곡률까지 수십 번 회의해서 결정하는 곳이 테슬라거든요. 그런 회사가 로고 폰트를 바꿨어요. 그것도 슬쩍. 사건의 발단 오스틴 다운타운, 날카로운 목격자들, 때는 지난주, 장소는 텍사스 오스틴 다운타운. 테슬라가 오토노미 팝업이라는 이벤트를 열었어요. 자율주행 기술을 대중에게 직접 보여주는 행사인데요. 거기서 사이버캡을 전시했는데 눈 밝은 관람객들이 뭔가를 포착한 거예요. 차문에 붙어있는 로고가 달라졌다는 거죠. 기존에 봤던 사이버캡 프로토타입들에 있던 폰트가 아니었어요. 데이비드 모스라는 분이 예전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는데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그게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뭐가 바뀐 거냐고요? 새 로고? 뭐가 다른데? 바뀐 건 딱 하나예요. 차문에 크게 써있는 ROPXI 글자 디자인이에요. 기존 사이버캡 프로토타입에는 테슬라 특유의 날렵하고 깔끔한 산세리프 폰트,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냄새 물씬 풍기는 그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레터링이 있었거든요. 정밀공학 첨단 기술, 이런 이미지 딱 풍기는 그런 폰트요. 근데 새로 등장한 로고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블랙 바탕의 흰색 드리핑 효과, 거기에 글로잉 옐로우 아웃라인. 한마디로 그래피티예요. 도시 골목 벽에서 불법한 거리 예술 느낌이 물씬 나는 폰트. 반항적이고 유쾌하고 도시적이에요. 차갑고 완벽한 미래 기계가 아니라 뭔가 살아있고 가까운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죠. 테슬라의 매끈한 금속 차체에 이 그래피티 스타일 로고가 붙어 있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거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굴러다니는 공공예술품이네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폰트 하나가 브랜드를 바꾼다. 디자인 얘기를 잠깐 더 해볼게요. 폰트, 서체라는 게요, 그냥 글자 모양 아니에요. 진짜로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폰트는 침묵하는 브랜드 대사라고 불리거든요. 말 한마디 안 해도 글자 모양만으로 그 브랜드가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지 사람들 뇌에 박혀버려요. 애플이 헬베티카 계열 폰트 쓰는 거 그냥 예쁘니까가 아니잖아요. 우린 군더더기 없고 완벽해 라는 메시지를 폰트로 전달하는 거예요. 반대로 힙합 레이블들이 두꺼운 블록 레터링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의 기존 산세리프 폰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린 정밀하고 미래적이고 실리콘밸리의 혁신 그 자체야. 근데 새로운 로보택시 스크립트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해요. 이 차 가까워, 친근해, 기술 엘리트만 타는 거 아니야. 너도 타 이거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셔닝이에요. 로보택시라는 게 결국 24시간 365일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태워야 하는 서비스잖아요. 테크덕후, IT 얼리어답터만 타는 게 아니라 출퇴근한 직장인도, 마트 가는 아주머니도, 밤에 친구 만나고 집에 가는 대학생도 편하게 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가 차갑고 위압적인 폰트를 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거 나 같은 사람이 타는 건가?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폰트 변경은 단순 리스타일링이 아니라 로보택시를 대중 친화적 교통수단으로 포지셔닝 하겠다는 의도적 선언인 거예요. 타이밍이 공짜가 아니다. 이게 왜 지금 나왔냐? 이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현재 자율주행 규제 승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감독 없는 완전 자율주행, 즉 운전석에 사람 없는 무감독 자율주행에 대한 허가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이버캡을 프로토타입 전시용 차량에서 실제 양산 플릿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프로토타입일 때는 로고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행사장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실제 도시 거리에 수백 수천 대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차가 로보택시인지 눈으로 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한번 보면 기억에 남아야 해요. 브랜드 리콜, 즉 브랜드 기억력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다 일론 머스크가 오래전부터 줄곧 강조해온 게 있잖아요. 미래가 차갑고 무서운 게 아니라 흥분되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균된 병원 느낌이 아니라 올라타고 싶은 느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균된 병원 느낌이 아니라 올라타고 싶은 느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번 그래피티 폰트는 딱 그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거예요. 테슬라는 원래 이런 회사야. 테슬라가 디테일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이게 배경으로 알면 이번 폰트 변경이 얼마나 의미 있는 행동인지 더 잘 이해가 돼요. 테슬라는 초창기 모델 S 시절부터 도어 핸들 하나 때문에 수십 번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차 안에 들어갈 때 팝업 핸들이 나오는 그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거 공기역학 계수 줄이려고 개발한 건데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끝도 없이 테스트했다고 해요. 스크린 UI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콘 크기, 색상, 간격 하나하나를 수백 번 수정했고요. 심지어 차 문이 닫힐 때 나는 소리, 그 둔탁한 쿵 소리도 수십 번 조율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회사가 공개 행사에 차를 들고 나왔는데 새 폰트가 붙어 있다? 이건 실수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수차례 검토하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변화인 거죠. 또 굴러다니는 공공예술품, 그래피티 폰트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이게 단순히 힙하게 만들자는 발상이 아니거든요. 도시 공간에서 로보택시가 가지는 역할을 생각해봐야 해요. 그냥 A에서 B로 이동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도시 풍경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버스가 도시 디자인의 일부이듯이 로보택시도 도시 경관에 녹아들어야 해요. 근데 만약 모든 로보택시가 똑같이 차갑고 미래적인 실버포드에 작은 글씨가 붙은 모습이면 사람들한테 그냥 배경이 돼버려요. 반면 그래피티 스타일의 로고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길에서 보고 저거다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SNS에 올리고 싶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데이비드 모스가 X에 올린 사진이 빠르게 퍼진 것 자체가 이 디자인이 그런 바이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선 돈 한 푼 안 쓰고 입소문 마케팅이 되는 거잖아요. 폰트 하나가 광고 역할을 하는 거죠. 작은 변화, 큰 신호, 테슬라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테슬라가 작은 디테일을 바꿀 때 그게 뭔가 큰 흐름의 시작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에 UI 아이콘 하나 바뀌거나 신차 출시 전에 로고 처리 방식이 달라지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번 로보택시 폰트 변경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해요. 단순히 이쁘게 바꿔봤어요 수준이 아니라 사이버 캐플릿 본격 상업 배포를 앞두고 대중 친화적 브랜딩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프로토타입 시대는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사람들이 매일 이용할 서비스로 자리 잡는 게 목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에 맞게 차량의 시각적 언어도 바꾸기 시작한 거죠. 폰트가 플릿을 출범시키진 않아요. 근데 수백만 명이 처음 그 차를 봤을 때 웃으며 올라타고 싶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자율주행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테슬라가 가장 작은 시각적 단서까지 진화시키고 있다는 건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해요.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브랜드 경험을 다듬는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태조에서 다룬 얘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걸 담고 있죠? 폰트 하나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게 테슬라가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디테일 하나 놓치지 않는 얘기 들고 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